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둘러싼 본부장, 본인 부인 장모 비리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관련 의혹들이 워낙 많긴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 설치된 특위죠.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공동위원장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양쪽 다 뭐 이재명 비리특위도 만들고요. 저쪽에서는. 김진태 의원이 특위장이시더라고요. 예. 그 하나씩 좀 짚어보겠는데요. 사실관계도 뭐 궁금하긴 하지만 근데 이게 왜 그 윤석열 후보와 직접 연결되는지 이런 그 연결고리가 좀 더 분명하게 좀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대장동 관련해서요. 곽상도 전 의원 구속 사유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 뭐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아서 이렇게 그 영장도 기각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50억 클럽 쪽으로 소위 뇌물 사건 또는 알선 수재 사건 쪽의 수사 동력이 거의 뭐 많이 상실된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그 대장동 의혹 중에 네. 저희들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 돈의 흐름을 좀 쫓아가 보자.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고 돈이 그렇게 흘러간 이유는 뭔지를 규명하면 이 사건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돈이 건네진 것으로 확인된 건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 쪽에 해명 안 될 정도의 거액의 금액이죠. 50억이 흘러 들어간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뭐 기억하시겠지만 뭐 상여금이다, 퇴직금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산재보상금이다. 예, 산재보상금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납득이 안 가는 거고 그래서 곽상도 의원이 아마 아들이 아니라 곽상도 의원을 보고 그 돈을 준 것일 것이다라고 하고 그렇다면 곽상도 의원은 무슨 역할을 한 것이냐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은 이제 그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하나은행이 거액의 돈을 대출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알선수재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검찰의 구속영장을 보고 법원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곽상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뭔가 좀 나온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뭐 관련자들 진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뒷받침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오늘 아침에도 좀 발언을 했는데 이제 그 키넨 파트너스라는 회사에서 또 거액의 종잣돈을 대지 않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예, 300억, 360억 정도. 예. 곽상도 의원이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은 계속해서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지금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거나 그래서 영장이 당기지 않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도 좀 전반적으로 살펴서 좀 수사가 이루어지면은 뭐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의 추적이 충분치 않았다라는 판단이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돈의 흐름은 이제 보이는데 그 돈이 그렇게 흘러간 이유에 대해서 검찰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구성 및 유지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만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언론들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키넨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종잣돈을 댄 부분에서도 관여가 돼 있을 거다라고 의혹 제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 검찰이 지금 제대로 안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는 유동규 오늘 뭐 고소고발 한다고 해요.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배임 수사가 대장동에서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대장동에서 결과적으로는 본부장 비리에서 본인으로 즉 윤석열 후보로 이어지는 고리가 있다. 어느 부분을 가장 크게 좀 살펴봐야 된다. 윤석열과 대장동의 연관성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 당에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제한 없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한 없이 말씀하셨던 윤석열 후보의 검사 당시의 부실수사 의혹부터 시작해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주인검사 시절의 부실수사 의혹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하나은행 그다음에
키넨파트너스와 SK로 연결되는 이 돈의 흐름, 네. 이런 것들을 다 제한 없이 봐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네. 자, 오늘 이 대장동 부분은 부실수사,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당시 윤석열 후보가 중수이과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한 거냐, 부실수사에서 이런 부분까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 그 다음에 고발사주 의혹, 이것도 오늘 지금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영장 그 심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1차 영장 때는 성명불상의 검찰 고위 관계자, 즉 이 손준성 검사의 성명불상 검찰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 조남관 차장과 윤석열 당시 총장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영장에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민주당 쪽에서 이 소위 이 특위, 국민검증 특위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거 부실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의혹을,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금 그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뭐 디지털 증거라든지 네. 김우현하고 조성은이라는 제보자 간의 통화 녹취록, 네. 그다음에 여러 명의 검사가 동시에 움직였던 정황들, 그리고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는 손준성 검사의 당시 지위,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이제 단순히 손준성 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윗선, 심지어는 고발장의 접수, 배당, 수사, 기소를 전부 다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관여돼 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영장에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윗선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뭔가 수사가 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꼬리 자르기 아니냐. 네. 손준성 검사를 꼬리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검찰 고위직이라서. 네. 물론 뭐 공수처 입장에서는 네. 좀 더 확실한 내용을 구속영장에 좀 담아서 일단은 구속을 시키고 그 뒤에 이제 차근차근 좀 더 수사를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보통의 영장은 신장식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수사됐던 내용들 좀 망라해서 넣어서 다 담죠. 다 뭐라도 하나 걸려라. 맞습니다. 영장의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데, 네. 영장 청구 단계에서도 좀 그걸 뺐다는 것은 공수처가 그동안의 어떤 수사가 좀 부실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부인 비리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본 부장 하나씩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 소위 공범이라고 언론에 보도됐던 5명은 전부 다 구속 기소의 길로 가고 있어요. 권오수 회장만 구속됐고 이제 곧 기소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도 최은순 씨 내지는 김건희 씨 소환돼서 조사받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혹시 뭐 법사위에서 보고받거나 한 건 없으세요? 아니, 법사위에서 특별히 보고받거나 한 건 없고요. 네네. 오늘 이제 그 법조 쪽에 취재를 열심히 하는 기자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네. 뭐 본인 취재라고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취재니까 정확하지는 않죠. 네네. 이게 아마 이제 그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도 안 이루어진 채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그런 소문이 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소환 조사 없이.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 당연히 이제 또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검찰청 찾아가셔야 되겠는데. 2013년에 경찰의 내사 보고서에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 중에 김건희 씨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나서 뭘 하기로 했고, 이런 내용까지 다 담겨 있었고. 권오수가 이정표를 소개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내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주요 인물들은 다 구속 기소가 됐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만 아예 소환도 안 한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 사건들을 쭉 보면서 부인 관련된 이걸 쭉 보면서 궁금한 건, 김건희 씨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쪽에서 소개할 때는 사교성 좋고 사업 수완이 있고 본인도 사업을 열심히 잘했던, 그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커리어가 있는 분으로 한편으로는 소개가 되고, 한편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또는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장모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요 사건에서 보면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식 해달라고 누구한테 맡겼고 어머니한테 맡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느 쪽이
그 김건희 씨의 본 모습입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던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네. 김건희 씨를 둘러싸는 의혹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쩐주였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가 코바나 콘텐츠에 10회 정도, 10번 정도 협찬을 합니다.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상 주가 조작 사건을 검찰 수사 단계 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마해준 대가로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지금 공흥지구,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 있어서도 오늘 언론에서 보도한 거는 김건희 씨가 한 8억 정도의 자본을 댔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뭐 판결문에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보도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최근까지 문제가 됐었던 게 논문 관련. 논문, 아 그러네요, 논문. 그다음에 각종 학교에 이제 교사나 교수로 취업을 하면서 냈던 이력이 좀 허위다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참 의혹과 이런 것들이 많은 분이다. 네. 저도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예, 궁금합니다. 네.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굉장한 커리어 우먼이고 어떤 때는 뭐 그냥 세상 물정 모르고 어머니와 다른 분에게 모든 자신의 경제적인 걸 다 맡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해서 어떤 분인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장모 관련해서 오늘 보니까 1심 구형이 하나 나왔던데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해가지고 실은 굉장히 늦게 기소가 됐죠. 다른 사람들 기소되고 했는데 늦게 기소됐고 1년 구형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예전에 이제 그 관련된 사건에서 진술도 본인이 그 좀 한 것처럼 진술도 했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되다가 이제 기소가 돼서 이번에 이제 1심 구형을 해서 23일 정도에 네. 이것도 선고가 된다는데 11월 23일. 예, 12월 23일. 예전에 했던 진술도 있고 뭐 하니까 이 부분도 또 역시 좀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무죄는 아닐 것이다. 그 형량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이거 보니까 이제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이 부분으로 넘어가서 보면 또 여기도 김건희 씨가 8억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억을 이렇게 조달을 했고 그다음에 26억을 어떤 회사가 돈을 빌려서 그중에 8억을 갚았다. 최은순 씨가. 뭐 이런 기사가 쭉 나왔더라고요. 이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이 핵심적으로 좀 규명돼야 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공흥지구는 개발 과정에서 인허가 부분도 조금 이상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네, 이상합니다. 허가를 내주면 어떤 기한까지 어떤 행위를 하라라고 인가를 해주는데 그 기한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됐던 부분.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뭔가 개발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면은 개발 부담금을 내게 돼 있는데 그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지금 경찰이 내사를 하다가 수사로 전환을 했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오늘 보니까 특위 차원에서 어제 양평 현장 방문 계획이 있었다고. 근데 뭐 그 이후에 다녀와서 이랬다라는 보도는 없네요. 양평 현장 방문을 어제 가려고 했는데요. 네네.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면서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내일 갑니다. 내일 양평 현장 방문. 현장 방문 이후에 어떤 부분이 확인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장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씨도 다른 판결문에서 민사 판결문에서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되어 있는 바 8억을 조달을 했었다라는 게 나와 있고 당시 또 윤석열 후보가 여주지청 지청장으로 한 1년이 채 안 되게 가 있긴 했는데 마침 그때가 좀 겹쳐 있어서 본인의 역할도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그런 부분
대해서는 뭐 지금 아주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뭔가 제보가 있다거나 증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인허가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이상하게 됐던 부분이라든지 네. 개발부담금 미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나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도 아마 살펴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일단은 조금 더 좀 이상한 부분이 많지만 경찰의 정식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네. 네네. 예, 내일 다녀오신다고요? 현장에는 특위에서? 네, 내일 현장 다녀와서 뭐 예. 저희들이 살펴보고 네네. 이후에 필요한 법적 조치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가족비리 검증 특위 국민검증특위 공동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